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빛을 쏘면 탁 저 지점에까지 다다라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빛이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서로 같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빛을 쏘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빛이 저기까지 도달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그렇게 쐈고 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쐈는데 여전히 두 개의 빛이 도달하는데,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쏜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쏜 지점은 자기 자신의 위치였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 거리가, 이 빛이 간 거리가 짧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멀리 갔지만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빛이 간 거리가 더 짧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여러분이 잰 시간 동안 조그만 거리밖에 안 갔지. 이 거리가 짧아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실험이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위로 빛을 쐈을 때, 앞으로 쐈을 때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앞으로 쐈을 때 모습이 바로 length contraction,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렇게 찌그러든다라는 length contraction을 그냥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그 마이켓슨 모울리 실험에 근거해서 빛의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로부터 우리가 타임 다일레이션을 얻어냈는데 오늘은 이제 랭스 컨트랙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결론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면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랭스 컨트랙션을 먼저 유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타임 다일레이션이 유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잴 때 시계가 팔뚝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어떤 좌표계의 오리진에 원점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을 때 그것을 무슨 타임이라고 한다고? proper time이라고 한다고. proper time이라고 하고, 그것에 특별히 T라고 쓰지 않고 Greek letter 타우라고 하는 걸 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움직이는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시계, 이 시계를 봤을 때 나타내는 시간은 T이고, 그 T는 타우에다가 감마를 곱해야 됐죠. 감마는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C 스퀘어 분의 V 스퀘어 형태. 마찬가지로 여기 예를 들어 테이블이 있다. 또는 이 강단의 요 지점에서 저 꺾인 다른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자 했을 때, 내가 자를 갖고 재는데 이 강단의 거리, 나와 강단이 서로 상대 속도가 없이 레스트 프레임이라는 건 서로 상대 속도가 없는 상태, 그 프레임에서 이 강단의 길이를 재자. 그것을 proper length라고도 하기도 하고 proper length라고 해요. proper length, proper time이라는 말을 붙여도 proper length라고 해. rest frame에서 길이를 쟀을 때. 그래서 이제 zero를 붙이십시다. 그러니까 L0라고 하는 것은 rest frame에서 어떤 막대기의 길이를 쟀을 때. 문제는 이 막대기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뭔가 복잡하죠? 먼저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 막대기 두 개가 있어요.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막대에 오른쪽 끝에 원점을 두고 여기에 가만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B가 일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속도는 마이너스 V에 해당하겠지. 그냥 지금 속력만 V만
나타내는데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V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막대의 길이를 재면 이게 이제 L0가 될 거고, 이 막대의 길이를 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자를 이용하지 않고 앞 시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니까 이 두 좌표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시간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법을 잘 알았으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그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이를 재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단, 이 막대기 A의 오른쪽 끝에 A 좌표계, 요것을 SA라고 하는데, SA는 Inertial Reference Frame인데, 그 원점을 A의, 막대기 A의 오른쪽 끝에 두고 있는 좌표계이고, SB라고 하는 것은 Inertial Reference Frame인데, B에 딱 달라붙어 있대. B의 왼쪽 끝에 원점을 두고 있는 좌표계를 SB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계는 뭐 각 지점마다 다른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이 A의 오른쪽 끝하고 B의 왼쪽 끝이 딱 달라붙는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을 우리가 4벡터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시간에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한 걸 0번째 성분으로 잡고 지금 X축 하나만 하니까 4벡터 Y, Z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시간과 시간의 속도를 빛의 속도를 곱한 시간축과 가로 방향, X 방향의 좌표계를 잡았는데 TA와 TB가 딱 0일 때 이 두 개의 좌표계가 원점 일치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를 잡고 각 시간 좌표하고 공간 좌표를 한번 읽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상태에서 A의 길이를 잰다라고 합시다. 뭘 밀고 다니면 좋은데, 강단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한 개의 강단이 있고 이걸 A라는 강단이 있고, 내가 이제 그 B라는 또 다른 이 강단의 길이하고 동일한 레스트 프로퍼 랭크가 동일한 이 막대기를 이쪽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여기서 만난 거야. 이때 우리 둘의 원점이 일치한 상태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 강단의 길이를 잴 때 어떻게 재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요. 우리 둘의 상대 속도는 V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강단과 헤어지게 되지. 처음으로 만난 그 지점,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그 지점,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의 상대 속도가 V이고 만난 순간으로부터 거의 다 와가네. 헤어졌어. 이때 시간을 읽는 법이 있어. 그러면 이 시간 곱하기 상대 속도는 무엇이 되지? 내가 봤을 때 지나간 강단이 얼마만큼 지나갔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이러한 방법이 프로퍼 타임을 이용해서 재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는 시계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땡 하고 만나가지고 상대 속도는 여전히 V이고 땡 하면서 끝났으니까 그 V 곱하기 내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 프로퍼 타임을 곱하면 이 막대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단 이 막대는 나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막대의 길이를 재는 데는 내 프로퍼 타임을 내 팔뚝에 붙어있는 시계를 활용해서 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프로퍼 타임이 아니라 나 자신의 프로퍼 타임이 아니고
이 움직이는 막대가 아니고 내 막대의 길이를 재는 법은 어떻게 될까?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내가 한 자리만 있으면 안 되고 나하고 내 친구가 둘이서 같이 시계를 이제 맞춰가지고 다 같은 시간이 같이 이제 진행하도록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막대 이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들 기록을 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막대고 여러분은 고정된 막대야. 내가 여기에 딱 온 순간 시계를 읽어야지. 읽을 수 있겠지. 시계를 열심히 보고 있어. 시계가 없는가 보네, 여러분들은. 보는 척이라도 해. 만났어. 그럼 계속 다 나의 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 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는 순간 그때 시간을 읽어내야 돼. 이때 여러분이 읽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 시계가 이동을 하고 이동하고는 있지 않지만 다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하고 그 위치를 나타낼 때 proper time 타오를 써요. 아니면 공간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표현할 때는 타오를 쓰면 안 되고 t를 써야 된다라고 했지. 시간은 CT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빛의 속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위치를 파악할 때는 어떤 X라는 위치를 써야지 된다. 그런데 X가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는 X 이퀄 VT의 형태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의 형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내 팔뚝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시간만 변화하는 걸 봤을 때 타오라고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팔뚝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읽지만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딱 달라붙어서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타오를 쓰면 안 되고 t를 써야 된다. 그 t는 타오 감마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충 이해가 갔으니까 여기서 수식으로 나타내서 명확하게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합시다. 자, A에 있는 사람, 막대기 A가 있고,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이쪽 막대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죠. 지금 A는 여러분이 A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서 아까 이쪽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만났어. 이 순간 그 좌표를 읽으면 아까 두 원점이 일치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좌표는 00이라고 했었죠. 우리 둘 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 마이너스 V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V로 가가지고 이 지점에 도달했지. 이 순간이 바로 여기에 이 OB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막대 A의 이쪽 끝, 왼쪽 끝에 도달하는 순간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여러분 좌표계의 원점에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서 시간만 가면 C 곱하기 타우, 콤마, 제로로 디벨롭하게 되어 있어. 시계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데 시계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었죠. 위치가 바뀔 때에는 C 타우 제로가 아니라 CT, VT의 형태로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C를 떼어버리고 요 시간으로 위치를 나눠주면 속도 V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도. 그러니까 그 속도가 V라고 하는 게 상대 속도 마이너스 V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이 막대기 A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A를 지나가는 나의 속도를 활용해서 출발해서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 막대의 맨 끝에 헤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 좌표계의 시계로 읽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 속도를 곱해서
여러분 자신의 막대의 proper length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매우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proper length는 L0는 상대 속도 V 곱하기 T가 돼요. 여기서 뭔가 힌트가 나오지. Time Dilation Effect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T는 감마 타우가 될 테니까. 이 T를 proper time 타우하고 연관을 시켜야지 돼. 그럼 움직일 때의 길이와 고정되어 있을 때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A 막대의 A 막대의 proper length를 이제 재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B 막대의 proper length가 뭐 출발점에서 우리가 그 proper length가 같다라고 했지만, 이 두 개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미련한 방법이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이제 상대성이거든. 두 개 막대가 서로 상대 속도 V 또는 마이너스 V로 운동을 할 때 A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떤 물리적인 결론을 얻은 것과 B의 입장에서 얻은 물리적인 결론은 완전히 똑같아야 돼. 단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일로 간다 그러면 반대 방향이고, 방향만 다르고 모든 물리량은 동일하게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서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관측한 내용에서 방향성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다를 이유가 없거든. 만약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면 어떠한 결론이든지 엉터리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A와 B가 동일한 입장이라면 오로지 방향만 서로 상대적인 운동 방향 뭐 이런 것만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리량이 동일한 값을 주어야 되는데, 자, B 입장에서는 막대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A잖아. 내가 B의 그 원점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여러분은 내가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의 원점 좌표는 C00, 여기 이제 우리 둘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지. A가 여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좌표에서 출발해서 요 좌표에서 끝나게 돼요. 아까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V가 플러스 V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V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여전히 그 L0는 VT의 형식을 갖고 있고, 원래 우리의 출발점에서 그 두 개의 proper length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또 동일한 거예요.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되돌아와 봅시다. 두 개의 막대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원점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상대편 막대와 자기가 만나는 순간과 헤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자기의 분신들이 있었지. 그래서 움직이는 상대방의 위치와 시간을 추적하면서 따라갔었고,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막대기 끝에 있는 자기 혼자 요 시계만 갖고 여기서 만났다, 여기서 헤어졌다, 나의 시계 한 개로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막대의 길이를 내가 재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 속도에다가 이 시간을 곱하면 내가 본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가 나오게 되지.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B란 막대가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00이란 점에서 출발해서 쭉 지나가면 C 타우라고 하는 값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C 타우라는 이 프로퍼 타임을 이렇게 되죠. 시계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 땐 프로퍼 타임만 흘러간다라고 했어. 그래서
막대 B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그때 이 막대의 길이는 proper time에다가 상대 속도 V를 곱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은 A에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 A에 고정되어 있는, A가 이쪽 끝이었죠? A에 고정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자기의 팔뚝시계를 이용해서 proper time을 읽고 그것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막대 B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 위치를 또 바꿔서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이 순간에 proper time tau B라고 하는 것을 읽어서 여러분 그 막대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막대에 움직일 때 V로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를 재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 길이는 항상 부호가 없죠. 마이너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호가 없는 상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고 이 두 가지 결론을 모아서 생각을 하는데 자, LAV라고 하는 것은 B의 나지 내가 여러분 막대 A,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막대 A라고 하는 것이 상대 속도 V로 운동할 때 길이를 쟀는데 또 L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막대가 V로 움직일 때 길이를 쟀고 이 두 개의 서로의 상관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향성만 다른데 길이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잰 서로 상대편 막대의 길이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이게 V tau A, V tau B, V tau B, V tau A였죠. tau A와 tau B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tau라고 합시다. 이 tau가 이제 proper time이에요. 자, 아까 자기 자신의 그 막대기에 고정되는 여러 개의 시계를 이용해서 상대편 막대의 꼭지점과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막대와 헤어지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잰 자기 자신의 proper length는 VT라고 했고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V tau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타임 다일레이션에 의해서 서로 상대 속도 V를 갖고 운동하는 두 프레임의 시간은 타우와 T로 서로 다르고 다일레이트된 타임은 감마 타우의 형태, 감마는 1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타우는 T 나누기 감마니까 VT 나누기 감마의 형태가 되고 VT가 proper length였죠. 자기 자신의 막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막대의 길이 나누기 감마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감마가 항상 1보다 같거나 크니까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막대의 길이보다 짧아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것을 이름하여 length contraction이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익히 본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좀 어려워서 오늘 보지 않을 거고 이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로렌츠하고 아인슈타인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포뮬라들이 랭스 컨트랙션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마이켈슨 몰리 익스페리먼트를 해설하기 위해서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 방향에 길이가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돼서 속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이 에터가 있어서 속도가 변화가 되더라도 랭스 컨트랙션 이펙트에 의해서 이게 캔슬이 돼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 두 개가 보관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을 구체적으로 로렌츠가 수학적인 변환식을 찾아내가지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또는 이제 로렌츠 피츠제럴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개의 시간과 공간 좌표계가 서로 변환되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하는 내용들을 잘 몰랐대요. 전전시간인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아인슈타인이 와서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거와 상관없이 곧바로 이렇게 억지로 이서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두 가지 파스툴레이트,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포앙카레가 얘기했던 서로 다른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만족돼야 된다. 그 두 가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합시다. In one attempt after another, with the most sensitive expression
experimental device ever constructed. They found exactly what they weren't looking for. The interferometer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motion of the observer, the speed of light is the same. For Michelson and Morley, this was bad news, and it traveled fast as a boat could carry it, to Ireland. There, physicist G. F. Fitzgerald, an early champion of Maxwell's electromagnetic theory of light, examined Michelson's otherwise disappointing results. Fitzgerald's explanation was that in its motion through the ether, one arm of the interferometer was contracted by a fraction of its length, which was just the right amount to allow the two light beams to arrive simultaneously. Immediately, most scientists scoffed at the idea. However, when Hendrik Lorentz arrived at the same idea, no one was laughing. Not only was he the world's expert on Maxwell's electromagnetic theory, but Lorentz gave a tangible explanation for the contraction phenomenon. He thought it had to be a property of the electron, whose existence had just been confirmed by J.J. Thomson and his colleagues in England. It seemed that in electrons, they found the inner parts of atoms, the ultimate constituents of matter, but they hadn't discovered all the things that electrons actually do. One possibility, Lorentz believed, is that an electron will contract in the direction of motion. If that were true, and since everything is composed of electrons, then an interferometer would contract in the direction of motion. So would a ruler, and so would a locomotive. 지금 이 이야기는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론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J.J. 톰슨이 일렉트론,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금 전자가,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컨트랙션을 일으켜서 그 피츠제럴드가 얘기한 이 팔이 하나, 이 마이켈슨 몰리의 그 인터페로미터 간섭계가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그 팔이 찌그러든다 이거예요. 일렉트론 자체가 찌그러져서 모든 물질은 전자, 양성자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기본 입자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그만큼 찌그러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같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찌그러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다른 과학자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넘어갈까봐 이야기합니다. Lorentz knew more was needed to explain all the experiments that had failed to detect motion through the ether. Since he still believed in the ether and the fact that the Earth moved through it, he felt that somehow the electron must be responsible for this amazing fact about light. Regardless of the speed with which they themselves are moving, all observers measure the same speed of light. Certainly, other speeds, say the speed of a moving train, aren't the same to all observers. To an observer on a platform, for example, this train is passing at a good clip. But to someone on the train's speed seems to be zero, and the ground outside seems to be moving instead. Therefore, as Galileo was well aware in the Renaissance, and as this fellow knows today, the speed of an object depends on the observer's speed. But Lorentz said that perceptions of light waves would be radically different. He suggested that even someone traveling at nearly the speed of light would still observe light moving at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How could that be? Consider two observers in relative motion. In this case, Howard and Henry, just for the sake of argument. At
자, 이걸 봐요. 지금 이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난 순간 그때 아인슈타인이 촛불을 이렇게 하나 탁 켰다가 끈 거야. 그러면 얘가 그 불빛은 사방으로 다 날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불빛을 탁 켰다가 끄면 우리는 항상 그 빛이 이제 공간을 꽉 채우는 거로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펄스가 뭐 풍선과 같이 쭉 부풀면서 구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가니까 아인슈타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로렌츠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구의 중심, 같은 중심에서 출발했는데 이 빛은 이 사람이 요 지점이 서로 만난 지점이 이쯤이 될 텐데 여기가 이 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일이야. 보통 무슨 도플러의 이펙트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이 음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위치를 바꾸게 되면 뭐 기차 예를 들어 기차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가까이 올 때는 윙 하고 소리가 높이 올라갔다 멀리 가면 프리퀀시가 떨어지지. 하면서 이렇게 또 F1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이게 자동차가 빨리 지나갈 때 아주 고음으로 다가오다가 멀리 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메트릭한 웨이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예측이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빛이 아인슈타인이 불을 반짝 켰다가 끈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로렌츠가 불빛을 냈을 때죠. 자, 두 사람 이 시그널 소리가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동시성이라는 문제, simultaneit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입장에서는 빛이 항상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 가니까 자기 입장엔 사실 동일한 불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의 플래그에 이게 불이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빛이 그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딸랑 하면서 두 개가 똑 떨어졌고 그런데 로렌츠의 거는 왼쪽에 보이는 것에 먼저 삑 소리가 난 다음에 오른쪽이 삑 소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로렌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세계와 다른 점인데 두 사람이 오직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에만 동의하기 때문에 얼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잘못된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동시성에 있어서 서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인 파라메타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동시성에 대해서는 서로 불일치할 이유가 없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역사책을 배우면 내가 누가 쓴 역사책이거든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 사실이 누가 어느 지점에서 역사책을 썼느냐에 따라, 물론 그 스피드 오브 라이트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면 거기서는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또 뭐 책을 쓰는 타임 스케일 안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을 일이 없겠지만, 빛의 속도를 따라서 날아가는 그 예를 들어 미원 같은 애들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죽었죠. 걔네들이 그 짧은 시간이 일생이라고 한 그거를 우리의 인생 100년으로 이렇게 함축을 시켰을 때 걔네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인생에.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지만 걔네들이 역사책을 쓰면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느냐에 대한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위치와 시간이 바뀌면 다음과 같이 한 사람이 봤을 때 이 두 개가 삑 하고 소리가 나는데 저기는 왜 삑삑 하고 위치가 소리가 다른 시간에 나타나는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 다른 관측자에 대해서 동시성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궁금해지죠? 그 다음 것까지 오늘 봐야지 돼. This is not semantics, nor a petty debate. It means that time, as well as rhythm, has to be affected by motion. However, as profound as this was, the French mathematician Henri Poincaré objected to the limited nature of Lorenz's explanation. What was needed, he said, was a new fundamental law of physics, the principle of relativity, according to which the laws of physical phenomena should be the same, whether for an observer fixed or for an observer carried along in a uniform movement of translation. In other words, as Galileo had suggested, one state of uniform motion is as good as any other. After all, this idea was the basis of Galileo's reasoning and the law of inertia almost 300 years earlier. But Poincaré was suggesting that the idea of Galilean relativity should be generalized to include all physical phenomena, including light. For example, an observer could not determine whether he was in motion by measuring the speed of light, since that speed is the same for all observers. And that meant age-old notions about time and space had to change. And though Poincaré himself shied away from examining the consequences, Lorentz developed the equations needed to show precisely how much rulers would have to contract and clocks would have to slow down when they were in motion. The essence of his reasoning can be seen with the aid of the simplest possible clock. Two mirrors a fixed distance apart, with a light beam bounc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m. Each bounce of the beam is a tick or a top of the timepiece. To Henry, his clock is stationary and altogether ordinary. But for Howard, that clock is moving. And between tick and top, he sees the light beam trace a diagonal path, which means it's traveling a longer distance. But the speed of light is the same for all observers. So the light must take a longer time to
로렌츠가 가는 방향으로 컨트랙트 됐죠? Therefore, Albert believes the moving clock runs slow. But how slow? The relativity of time is derived from the right triangle formed by the distances traveled. The Pythagorean theorem shows that the path of the moving light is longer than the distance between mirrors. By a factor of 1 over the square root of 1 minus v squared over c squared. This factor occurs so often in relativity that it is given its own symbol, the Greek letter gamma. So to an observer at rest, a moving light clock seems to become too slow by the factor gamma. A ruler, or anything else in motion, also seems contracted by that same factor, and it's called the Fitzgerald contraction. For speeds much less than the speed of light, gamma is very large. For example, the Earth, in its headlong dash around the sun, is shortened by no more than the length of one blade of grass. As for speed on the Earth, while Lorentz was busy developing this theory, the steam locomotive barrier of 100 miles per hour was broken. At that speed, the entire train is shortened by less than the width of 1 atom of the paint on its engine. And Lorentz himself didn't move slowly. He was the international physicist. Young physicists from around the world attended his lectures at the University of Leiden in the Netherlands, where he'd been a professor for a quarter of a century. Among those who came to Leiden was Albert Einstein. Over the years, Lorentz would have an enormous professional and personal influence on Einstein. Just before his death, Einstein said, "I have admired and loved Lorentz perhaps more than anyone else I have ever known." But it was Lorentz's work as a theoretical physicist that went beyond his privileged circle of friends and traveled freely through time and space. Knowing he was on the right track, Lorentz pursued the consequences as far as he could. If moving things appear shorter and moving clocks run slower, then how can two people moving in relation to each other agree on a consistent description of where and when some event happened? To answer that, what's needed is a set of equations to replace the old Galilean transformations. These equations weren't hard to find, but some of their implications were hard to believe. In Galilean relativity, the position of a point x prime in a moving frame is related to its coordinate in a fixed frame by x minus vt. Lorentz found that for the new relativity, this must be multiplied by the factor gamma. That's the equation along the direction of motion. In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motion, distances are the same in both frames. And as for time, although clocks can be synchronized in any one frame, their readings in another frame may depend on where they are. The time in the moving frame is gamma times the quantity t minus vx over c squared. Together, these equations are the Lorentz transformation.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 다음 주에 직접 유도를 해볼 거예요. 타임 다일레이션하고 랭스 컨트랙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것을 유도할 수가 있어. 아무튼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값을 가질 수가 없고 관측자에 따라 동시성이 일이 일어나는 순서는 결정되어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의 순서는 존재하지만 위치가 바뀌고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위치에 따라 동시성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고, 따라서 공간은 시간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의 공간과 시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변환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They express the mathematical essence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 Lorentz transformation slows time and contracts distances in a moving frame, no matter which frame is taken to be moving. The observer in the moving frame thinks he's at rest, and that the other frame is really moving. But these equations do more than that. They actually join time and space together. When an event occurs has no meaning without saying where it occurred. The Netherlands. Lorentz publishes the definitive version of his electron theory. It contains the essential equation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But Albert Einstein has not yet been heard from, which has caused some to say that history has given him more credit than he deserved. 1905. Werner Cookie. Einstein, a young physics student supporting himself as a patent clerk, finds himself disturbed by seeming inconsistencies at the very core of physics. Can inertia and the laws of mechanics be made consistent with Maxwell's theory of optics and electromagnetism? Einstein decides that they must, even if that means giving up not only the ether, but the traditional meanings of time and space. He sets forth two fundamental postulates. The first is Poincaré's relativity principle. The laws of physics are the same for all inertial frames. His second postulate states that the speed of light is the same for all observers. He simply assumes the phenomenon that Lorentz has been struggling to explain. From these two postulates alone, Einstein deduces exactly the same equations Lorentz discovered earlier. But now, they have a very different meaning. The fundamental concepts of space and time have become intertwined. The essence of the idea can be understood by visualizing time as if it were another dimension. 지금까지 얻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환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다음 주에 배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다양한 내용들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기 이전에 몇 가지 질문들, 동시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희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파라독스라고 해요. 트윈 파라독스. 두 사람이 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어. 한 사람은 우주여행을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지구에 계속 살았어. 갔다 오고 보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주 할아버지가 돼 있어.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서로 상대적인 것인데 왜 이제까지는 뭐 막대기가 짧아지고 그런 거 서로 자기 입장에서 봤으니까 근데 둘이 만나버렸으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되돌아와 버렸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놨을 때
속 V를 마이너스 V로만 바꾸면 된다 그러죠.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둘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가 더 늙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 돼요.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 효과를 계산을 해보면 갔다 온 사람이 젊을 수밖에 없어. 그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를 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시간이 나면 보고. 레더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 그 로렌츠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불빛을 발생시켰을 텐데 구면 8을 이루면서 이제 빛이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각자는 자기 자신이 그 빛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관측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상대편을 봤을 땐 상대편이 빛이 전파되는 구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동시성을 깨는 현상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 시간과 공간, 시간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위치와 시간이 변환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게 사다리하고 거라지 차고가 있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넣는데요. 근데 거라지가 좀 작아. 그리고 여기 레더가 좀 길어. 이런 상태야. 근데 상대적으로 운동을 안 할 때는 프로퍼 랭스가 거라지의 위드가 얘 랭스보다 좁아가지고 제대로 못 집어넣는데, 사다리를 매우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던져. 그러면 찌그러져. 그래서 쏙 들어가. 말이 되죠? 랭스 컨트랙션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거꾸로 해보자. 거꾸로 하면 레더가 가만히 있는, 레더의 프레임에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보면, 웨스트 프레임에서 보면 거라지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참 얘가 더 작던 게 더 작아져서 레더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에 넣을 수가 없고 거라지 입장에서는 넣고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파라독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문제도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이게 동시성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에 있어서 그 동시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이미 다 풀려져 있는 파라독스가 아닌 것이 밝혀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파라독스가 있는데, 이런 파라독스를 푸는 것 자체는 재미있지만 이건 그냥 아주 공학적인 거야. 그걸 푼다라고 해서 상대성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걸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그것만 알고 심심풀이로 재미로 풀 수 있는 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지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알고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전자기학이 한 줄로 쓰여지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왜 전기와 자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섞여서 변환이 되면 그 네 개의 맥스웰 이퀘이션은 서로 각각이 다른 것으로 쓰여져 있는, 그렇지만 상당히 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방정식이 어떻게 단순화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자연세계가 원래부터 시간과 공간을 섞어서 돌리는, 사실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불변하는 속도를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물질로서 그 빛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아주 세상이 간단해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그 상대성 이론의 다른 학문에 대한 어떤 중요한 역할, 이런 것에 나머지 강의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타임 다일레이션하고 랭스 컨트랙션을 알면. 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행렬이라는 걸 배운 적 있어요? 안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행렬은 다 배웠어? 그러면 2x2,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 구할 줄 알아? A, B, C, D가 되면 디터미넌트 AD-BC 분의 DA-B-C 그렇게 하는 거 알아? 좋았어. 잘 됐어. 그러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이상.